고향 지법 건데요. 아, 사건 번호 불러주실 거예요? 예, 네. 2020 네. 11816 선순위가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서 네. 옛날에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성공 사례로 이제 부원장님 일산 LG 디스플레이 단지 선순위 지상권 그걸 보고 좀 많이 기억에 항상 남아 있어서 네. 우연찮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찰되고 한번 여기를 도전을 해볼까 해서 네.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물려줄 생각으로 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도전을 해볼까 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자, 바로 해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이 땅에 선순위 지상권이 존재합니다. 근저당권보다 3년 빠른 지상권이 인수하게 돼 있어서 이제 입찰을 못하냐 또는 이제 하자를 인정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첫 번째로는 자녀한테 물려줄 거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상권은 30년이 지나면 말소가 됩니다. 46년에 말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단계로 말씀드릴 본인 계획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 같으면 무조건 말소시킵니다. 지금 현재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표현을 좀 쓴 이유는 최종적으로 법으로 붙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붙어도 전 이긴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낙찰을 받고 법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관계없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뭐 10년, 30년이면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두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채권자를 찾아가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지상권 설정을. 네. 말소시킬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소를 안 시켜준다. 그럼 법으로 이길 자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조인을 만나면 이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굳이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자면 90%는 무조건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 말고 내가 이거 관심이 있어 내가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내 계획이 있겠죠. 아, 내가 지상권 관계없고 난 우리 자식 대대손손 물려주거나 아니면 우리 묘지로 쓸 거야. 그럼 지상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소시켜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 농업 채권자를 찾아가서 이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90%입니다. 근데 10%가 남았죠. 10%에 뭐가 협상이 안 됐다. 그럼 소송으로 이길 확률도 90%다. 그러니까 이거 90%를 두 단계 넘어가니까 9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90% 넘게 말소시킬 수 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만 능력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유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을구를 보면 이 선순위 지상권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경매지랑 똑같죠. 똑같아요. 채권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때 사실은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요것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 썼다는 얘기죠. 같은 날 돈을 빌려 쓰면서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한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채권자가. 그런데 이걸 갚았어요. 이걸 갚으면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없어진 원인을 좀 보자면 9억을 빌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억을 빌려 쓰고 11억을 더 빌려 쓴 게 아니고 9억은 말소시키고 2억을 더 빌려 씀으로써 이걸 새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진 게 아니라 더 빌린 거죠. 더 빌리는 과정에서 이 채권자는 이걸 굳이 없애고 새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돈을 빌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선순위 아닌 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을 이걸 관리해주는 같은 계열 회사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계열 회사가 관리 차원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근저당의 그 채권자는 없어지면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계획에 관계없으면 아무 문제 없고 두 번째 내 계획에 관계 있든 없든 난 이거 말소시키고 싶다면 야 너 이거 빌려줄 때 이거 설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환에서 다시 빌려 쓴 걸 가지고 이걸 이번에 없어질 텐데 이걸 안 없애주는 게 말이 되느냐. 너는 여러 가지로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로 뭐 협상이지만 사실 문제점을 야기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법상 선순위 지상권은 이 사람 맘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소송으로도 전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위한 지상권이지 땅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소해야 마땅하다라는 소송을 가서도 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계획이 확고하면 낙찰 받고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말소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협상을 해봤는데 안 되면 말고 이래도 되고요. 근데 이게 확고하지 않고 언제나 미래의 계획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조인이든 누구든 전문가를 약간은 대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 전문가가 대동하는데 우리가 머리 쓸 건 아니잖아요. 비용적인 것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땅값 플러스 변호사 비용 넉넉하게 한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3심까지 갔다는 가정해서 최하까지 가볼게요. 한 1,500만 원? 3심까지 가고요. 아니 3심까지 가도 뭐 그냥 비싼 분들은 싼 분은 한 1심에 500 조금 비싸다 그러면 1심에 1000 근데 이제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만 한 500에서 1000 정도 사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소송을 하다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협상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하다가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얘기 확고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 소송은 생각보다 깁니다. 제가 최악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갔더니 그냥 말소해 드릴게요. 그럼 하루 만에 끝나는 거고 뭐 싫습니다 하고 계속 상대가 대응을 하면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이상 정도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확률은 95%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딱딱 정해놨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가 한다. 그럼 저는 낙찰 받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는 자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를 임장을 오랜 시간 동안 못 보냈는데 가가지고 대략적으로 산 들어가서 좀 보고 밖에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한 5, 6m 되는 아스팔트 도로가 차선은 없고 그냥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거기를 뭐를 하려고 했었나 석축을 이렇게 군데군데 쌓았더라고요. 여기 도로고요. 산 아래 그냥 서로 생각보다 넓네? 차선은 예. 한 5, 6m 되거든요. 그런데 이곡을 임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주 시청에서 이 이제 흙이 장마지고 그러면 밀려 내려오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공문이라고 할까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예를 들자면 낙찰을 받고 나서 이걸 산을 또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산입니다. 산인데 지목이 목장용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임야 쪽으로 그렇게 많이 터치를 안 할 거예요. 토사가 흘러내린다 이런 거는 분명히 민원이나 뭔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확인들이 된 거에 있어서 뭐 땅 주인이 뭘 해라. 그럼 우리도 어차피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락처 적혀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내가 하는 걸 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내 땅에 토사가 올라가니까 뭐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나한테는 피해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뻔히 아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계획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밑으로. 그리고 여기가 대체로 남향이라 여기는 약간 서남 쪽일 것 같은데 향이 문산천이 조그맣게 이렇게 흐르고 땅만 말만 드시고 괜찮다면 자신 있게 도전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땅 이렇게 봐서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항상 부원장님께서 미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는 초 A급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좋은 편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루 온종일 시간을 내셔가지고 혹은 오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셔갖고 이런 유사한 땅들을 한번 집터라고 할게요. 집터 또는 공장터거든요. 여기는 집터를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 개발 안 된 집터, 안 된 집터 그런 것들을 한번 시세를 쭉 알아보시다 보면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직 토목공사가 안 된 집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은 이 경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서 네. 유찰이 3회 이상 되면 누군가가 지금부터 한 번 더? 아니면 두 번 더? 두 번이죠. 지금부터 두 번 더? 네. 좀 그렇게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다음에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다음입니다. 다음. 아, 예, 감정가 반값. 다음이라는 게 한 번 더 유찰. 예, 한 번 더 유찰. 그럼 3회 때 그렇죠. 20만 원대 괜찮아요. 그때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 정도 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분석하는 시세다 보니 여기를 최근에 안 가봤어요. 근데 20만 원대면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지금 딱 40만 원 나오거든요. 딱 10만 원 이상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조금 좋은 편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싸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건 약간 욕심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만 원이나 20만 원, 10만 원대 후반인데 그 돈 갖고는 여기 어디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되면 또 이런 거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아직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직 개발 안 된 집터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그 금방으로요. 예,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입찰해야 되겠다 또는 얼마를 써야 되겠다라는 나름 확신이 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이거는 실력자만 만나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미경험자를 만나면 이제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경험자나 실력자를 만나면 어려울 부분은 아니다. 이게 뭐 1억짜리다 그러면 좀 몇천만 원이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전체 총액의 평당가로 녹아버리면 별로 금액이 큰 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건 뭐 유치권이나 이런 게 제가 봐도 없는 걸로. 네, 여기 경매지 없는 거죠. 네. 네. 현장에도 없을 테고. 그러면은 대출은 한 50% 정도 생각해도 네. 될까요? 잠깐만. 대출도 지금 이게 지상권 그리고 대출 이게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력자는 말소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은행은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소가 된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말소가 안 되면 은행에선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현장을 가보시고요. 이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물건을 못 찾겠다. 그럼 저한테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권까지는 제가 그냥 좋은 법조인 여기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면 서초동 아닙니까? 여기 가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경험자들이 있을 거예요, 법조인이. 그럼 이제 저의 도움이 없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누굴 만나도 장담을 못 할 겁니다, 대출은. 그래서 시간이 있더라도 너무 여유롭게 하지 마시고 빠르게 한번 더 조사를 해보셔갖고 이거 입찰해야 되겠다, 이번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상담 예약 받고 다시 한번 오십시오. 이것과 두 개 모두를 다 검토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임장을 가서 네.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예약을 네. 해서 이제 상담을. 제가 이거를 지금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아는 이 법조인, 제가 아는 이 은행 이분들도 굉장히 좀 고급직들이거든요. 뭐 입찰도 안 할 걸 가지고 좀 상담을 하기는 좀 그렇고 확신이 섰다 그럼 저한테 다시 한번 오십시오. 가보니까 뭐 동네가 평당 100만 원을 한다느니 그러면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해가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가보면요 그냥 동네 인근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동네 한 100만 원 가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무슨 100만 원이 가는 돈, 50만 원도 안 간다는 돈 그러면 비싸진 않지만 경매로서 또는 지상권이 있는 물건으로서 아주 싼 것도 아니죠.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싼 거니까. 근데 100만 원 여기서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럼 뭐 다른 거 한 두 가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 추후에. 네, 그러십시오. 물건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아서 이걸 집중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